안녕하세요. 피플위드 CJB 연규혁입니다. 민선 8기 단양군은 개묘년 새해를 맞아 더 큰 미래와 변화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단양, 또 살고 싶은 단양을 군정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문근 단양군수 모시고 2023년 단양군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민 여러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단양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경칩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새봄의 기운을 여러분 가정마다 듬뿍 받아서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제 오늘은 지난해의 이런 군정 성과들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단양군을 이끌어 나가실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수님께서 평생 이제 공직 생활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뭐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으실 텐데 기억에 남는 일도 이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을 손꼽아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공직 생활을 38년 6개월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굳이 꼭 한 가지 가장 보람 있는 것을 꼽는다면은 제가 단양군 부군수 할 때 네. 2013년, 14년 그때죠. 그 매포읍 영천리 지정 폐기물 매립장 이것을 저지한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단양군의 부군수와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그 일반 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 매립 네. 지정 폐기물은 아무래도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반 폐기물에 비해서도. 예. 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연구 용역을 해서 네.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 적합 통보를 받았고 또 그 사업자 측에서는 그랬고 네. 주민들 측에서는 이건 안 된다. 그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천년 만년 가도 변하지 않는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그쪽 지방이 카르스트 지형이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의 그 군 관리 계획 입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업자 측에서.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해 봤는데 우선 그 주민 여러분들이 그 의견도 존중했고 그쵸, 또 사업자 네. 측 의견도 존중했고 그런데 주민들이 단순히 반대해서 될 일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외국 논문도 자꾸 국내 논문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그 입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부군수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거부를 했지요. 그랬더니 사업자 측에서는 소송을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소송과 관련되는 서류도 제가 직접 만들고, 또 재판부에 계신 판사님들 3분을 현지까지 좀 모셔오고, 네, 네. 그래서 해답은 현지에 있다고 현지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오는 길에 우리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제천 왕암동에 있던 지정 폐기물 매립장보다 네. 3.6배에 이르는 엄청 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현지에서 그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듣고 해서 제가 부군수 오기 1년 전부터 또는 부군수 끝난 뒤에 1년 후에까지 한 3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문 역할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본 결과 네. 결국은 그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게 됐습니다. 그 주민분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전국의 7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네. 소송에서 자치단체가 다 패소했다. 결국 사업자 측에서 승소했다. 네, 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알고 특히 원주지방환경청 상급 기관에서 그쵸. 허가가 이루어진 건데 네. 그 시군에서
어렵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누가 옆에 있는 분이 그랬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네. 계란으로 바위를 깨진 못하더라도 네, 네. 더럽힐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소송의 대법원까지 간 뒤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 모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깼습니다. 깼네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 네. 한 가장 40년 또 가까이 공직 생활 중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었던 일 그게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분들에게 가장 큰 또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묻기는 쉬워도 네. 그 엄청난 물량을 파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손 만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죄를 짓는 그렇죠. 그런 한번 또 소명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매립장이 또 설치가 되면 네. 그게 뭐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이제 보람 있었던 네, 일을 또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해 성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양 군수로 취임하시고 정말 바쁜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요. 지난 2022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군수님? 네, 지난 7월 1일 취임했으니까 벌써 아마 7, 8개월 지났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도 많이 바빴습니다만 네네. 참 보람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이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군민 중심 감동 행정이라는 엔진을 달고 네.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 역량 모든 것을 발휘하려고 참 불골쇄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네.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매사에 군수인 제가 모범을 보이려고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청렴하고 소통을 하고 열정이라는 그런 부분을 실천하라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네.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한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우리 단양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성장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또 발벗고 많이 뛰어야 되는 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드는데 방금 또 이제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력이랑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좀 의식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보면은 공무원 중심의 행정이다. 또 법규 위주의 행정이다. 네네. 이런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가야 된다. 그런 행정의 틀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처분이나 인허가 있어서 네. 안 되는 민원이 있고 되는 민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내부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들 전결 사항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은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되는 그런 긍정적인 처분은 과장 중심으로 전결로 처리하되 네. 만약에 불이익 민원 안 되는 민원은 국장이나 부군수 특히 이제 군수까지 결재를 올려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법령에서 안 되더라도 뭐 예외 규정이 있고 또 보완을 하게 되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뭐 자회하거나 우회하거나 어떤 방법을 풍부한 공직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지혜를 내줄 수가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감동 행정 또 군민 중심의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한 가지 정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사람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네. 우리 단양의 그동안 흙 속의 진주랄까? 50년 전에 72년 8월 19일 날 시루섬 엄청난 남한강 물 난리 때 감동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루섬 수해가 났던 50년이 되는 해가 작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8월 19일
그날을 즈음해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시루섬 주민들이 그날 어떻게 일치단결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단결하고 협동해서 위기를 잘 넘겼는지 그 많은 사연이 있는데 그런 네. 것을 되돌이켜서 어떻게 보면 서양의 타이타닉 정신이 있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시루섬 정신이 있고 또 우리 단양에는 이 시루섬 정신을 자랑스러운 우리 단양의 정신으로 기록 정리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겠다. 이런 행사를 한 것이 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양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렇죠. 가장 세계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또 재정적인 측면인데 아무래도 개인이든 집안이든 또 단체든 재정적인 면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럼요. 개인도 지갑이 좀 두툼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느 해보다도 금년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었다. 비율로 따지면 전년도에 비해서 33.8%. 네. 그러니까 30%가 33.8%니까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의 재정적인 곳간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장 보람 있고 네. 좀 군수 일을 하는데 또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쵸. 가용 재원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러한 그 보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곳간이 두둑하게 채워졌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이제 국민들의 복지 정책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좋은 분위기를 이제 올해도 쭉 이어가야 될 텐데요. 2023년 군정 방향부터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사실은 민선 8기 우리 단양군정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도는 6개월 있었고, 그쵸, 네. 또 금년에 이제 새로운 예산이 있고, 새로운 조직이 있고, 새로운 정책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우선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리 단양적인 사업, 단양의 냄새가 폴폴 나는 단양적인 사업, 남들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업에 좀 역점을 두고 단양 색깔을 좀 입혀나가겠다는 그런 그 방향을 두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시루섬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최근에 이제 SBS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 다시 이제 나오면서 이 시루섬 이야기가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로 이제 50주년이 된 건가요? 올해 51주년이고요. 지난해 50주년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념 행사를 한 거잖아요. 네. 먼저 그 시루섬의 기적, 네. 좀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나운서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보셨는가요? 네, 저는 다시 준비를 하면서 예. 봤습니다. 네. 눈물 좀 흘리시죠? 그러니까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어가지고. 예. 네. 사실은 그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영화보다 영화 같은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가 좀 소개됐습니다만은 네. 그 전국에서 많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눈물샘을 자극하고 많이 울었다고. 네네. 그것이 우리 가장 그 제가 말씀드린 단양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관광의 한 부분도 될 수 있는데, 1972년 8월 19일입니다. 네. 그때의 우리 태풍 베티의 영향으로 우리 남한강 일대가 영월, 뭐 단양, 그 제천, 충주 전국이 다 그렇지만 특히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시루섬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금 단양역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단양역 앞에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 가운데 섬처럼 지금은 나지막하지만은 네. 과거에는 36가구가 살았던 언덕도 있고 구릉지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평시에는 그 본강이 있었고 네. 홍수가 지면은 색강까지 흘러서 평시에는 괜찮지만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고립이 되는 그런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한자로는 증돌이라 그랬는데 시루증 섬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시루섬이 되겠죠. 네. 거기에 36가구 한 240여 명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막 덮쳐 내려오니까
지금 이 컵처럼 높이 6m, 지름이 5m, 네. 이 그 높은 곳이 마을 집까지 다 떠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물탱크에 240여 명 중에서 198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탱크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린아이 한 사람만 사망했고,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크기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물탱크 크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다가 저 물탱크 위에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198명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다시 이 똑같은 크기의 물탱크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한번 체험처럼 해본 건데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실제 밑에 다 이제 물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저 많은 인원이 모여서 버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시내버스 탔을 때 네. 빡빡해서 너무나 혼잡하는 뭐 그런 상황보다 더 했었지. 그렇죠. 이거는 여차하면 한 명 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기서 14시간을 버텼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서 아까 그 생존 실험을 했는데 네네네. 이 학생들이 한 3, 4분 있었는데 근데 버티기 힘들었다 그러거든요. 힘들죠. 근데 거기에서는 14시간 있었으니까 바깥에 난간도 없었고 네.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는 없고 떨어졌다 하면 물에 빠져서 사망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최옥희라는 꼬꼬무에 보셨겠지만은 네. 그 100일 된 아기 어머니가 네. 압살을 당한 아기를 안고 주변 사람들 단결대 분위기가 와해될까 봐 소구름을 삼키면서 밤새도록 있었다는 그러한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수십 년 흐른 뒤에 우리 단양군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장한 군민 대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높이 치하드리기 위해서 군에서 군민 대상을 주고자 그 집에 찾아갔는데 네. 간단히 인적사항이라도 좀 적어야 되니까 네네. 그 할머니께서 두 번이나 근데 다 거절하면서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없다. 나한테 상을 주지 말고 벌을 달라. 자식을 죽은 어머니가 무슨 상을 받겠냐. 이런 감동적인 그 부분도 있었고 이것이 바로 희생 헌신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때의 자업센터가 있었는데 자업센터에 춘잠, 추잠, 누에치는 교육을 하기 네. 위해서 36명 정도의 소녀들이 네. 와서 그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교육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그 수해가 났는데 물탱크에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네. 누굴 먼저 제일 올릴 것이냐. 네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결과 외지 사람도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외지 소녀들 제일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어린아이 사망자부터 옆에 이제 원두막, 제1원두막, 제2원두막, 제3원두막 중에서 제2원두막에서 24명이 올라간 것이 원두막에 있는 사람들이 원두막이 쓰러져서 거기서 7명이 죽었고요. 네. 어린아이까지 8명 죽었는데 어쨌든 자원센터 외지에서 온 소녀들은 한 사람도 안 죽고 순수히 동네 사람들만 8명이 사망한 그런 걸로 볼 때도 자기네 가족 또 옆에 집보다는 외지에서 온 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헌신하는 것이 정말 우리 단양의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근데 정말 우리가 뭐 협동하고 뭐 단결하고 양보해야 된다. 사실 이제 말은 쉽습니다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가 그렇게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이제 기념행사를 열었고 또 이 이야기들이 뭐 영화 제작 네. 협약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영화 제작을 하려고 한 너댓 군데 영화 제작사에서 네네. 우리 군비 부담 없이 그런 협의가 들어오는데 지금 협약 직전에 있고요. 금년에는 50주년은 넘었지만은 네. 또 의미를 또 간과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시루섬 뭐 종합예술자라 그럴까
그 예술의 각 장르별로 한번 그 기념 행사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루섬의 기적처럼 단양군에는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또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단양학이라는 것에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충북학이 수십 년부터 연구되고 있는데, 네. 우리 단양에는 아시다시피 소백산과 남한강에 얽힌 수많은 스토리가 있고, 네. 민초들의 애환이 있고, 또 정신이 흐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종합 정리하고 집대성한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소백산은 아시다시피 삼국시대 때부터 온달 장군과 평강 공주의 이야기, 또 동학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또 임진왜란 때부터 봉수대가 많이 있고요. 또 소백산에서 6.25 때 또 수많은 그 전쟁의 어떤 흔적들이 있고, 또 남한강에서도 우리 단양엔 나루 진자가 많아요. 네. 뭐 하진, 상진, 용진, 또 물가 포자도 많고, 네. 또 시루섬 수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융합을 해가지고 우선 개별적인 책자를 시루섬의 영웅들이라는 책자도 하나 금년에 낼 거고요. 또 단양 지역의 6.25 전쟁사, 뭐 동네마다 그런 부분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네. 예, 그런 책도 낼 거고, 네. 또 아까 나루 이야기했지만 그 단양의 나루 이야기, 네. 이런 것을 별도의 책으로 만들고 이걸 종합해서 우리 단양의 뿌리와 정신, 또 혼, 이런 주체성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후손에 물려줄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나아가서 앞으로 향후 발전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네. 좀 늦었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상은 어떤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옥희 어머니가 100일 된 아기를 압사당한 그 네. 아기를 안고 있는, 있고 뒤에 이제 예. 다 팔을 하나씩 엮어서 이렇게 버티고 계셨던 네, 거고. 스크럼을 짰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네, 네, 네. 바깥에 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크럼을 짜고 노약자들은 안쪽에 보호하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 듣다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저 화면을 보시고 많이 좀 전율이 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저렇게 이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사실은 혼자서는 절대 서 있을 수 없잖아요. 14시간을. 그렇습니다. 네, 저기가 바로 지금은 네. 그 계란 후라이 한 것처럼 야트막하지만은 네. 저기에 있는 옛날에 구릉 언덕 바위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바위 언덕 흙들을 신단양 건설하면서 축대를 쌓고 거기에 네. 많이 갖다 이제 채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루섬 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네. 또 부모 형제를 잃고 또 흔적마저 우리 신단양 건설을 위해서 네. 몸과 마음과 피와 살을 다 바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뭐 그분들의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그분들에게 뭐 충분한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시루섬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좀 마음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 네. 단양의 정신, 그분들의 희생 헌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록 정리해서 역사와 후대에 물려주고 네. 또 우리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협동 단결하는 것이 그 정신, 그 희생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관광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양군은 워낙에 이제 관광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뭐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 정책들을 갖고 계실 텐데 어떤 구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단양 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홍보도 할 겸 네, 네. 사진을 좀 몇 장 가져 나왔습니다. 네. 먼저 그 큰 틀로 볼 때 우리 그간의 우리 단양의 관광은 참 엄청난 성과를 이뤘습니다만은 약간의 좀 1%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은 그동안 육상 관광에 대해서만 좀 치중해 왔는데 네. 앞으로는 또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추려면 발전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항공 레저 스포츠, 또 수상 레저 스포츠, 체험, 관광 이쪽으로 좀 집중해야 될 그런 방향을 1%를 좀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진을 좀 가운데로 옮겨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가을에도 그 시루섬 도담 삼봉 있죠? 네. 도담 삼봉에 보면은 그 작년 가을에 도담 삼봉 건너편에 도담리라는 곳에 넓은 주황색 코스모스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우리 단양군에서 4억 5천만 원씩 합해서 9억 원을 투자해서 3개년간 봄에도 가을에도 변화 있게 하는 작년도에 이제 실험으로 다 가을에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한 작년보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2배 이상 넓게 이게 다 꽂힌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류 하루도 더 길고 더 넓게 꽃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한 4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이루어지는데 우선 금년에는 그 여러 가지 색깔로 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아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담 삼봉이 전국에서 관광객이 6위 정도로 많이 왔는데 금년에는 한 4위 이내로다가 목표를 또 높이 잡아야죠. 많이 올 것입니다. 다만 저기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농업소득까지 동네 사람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제 아까는 봄이었어요. 자, 지금은 이제 가을의 모습입니다. 색감이 조금 톤이 다운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을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그쪽은 뎁살이라든가 그런 다년생 식물로다가 채워지고요. 네, 여기고요. 그리고 가운데와 상류 쪽 왼쪽 부분은 이제 단년생 봄 가을로다가 화종을 바꿔서 심어 나갈 그런 계획인데 저기다 포토존도 만들고 아주 아름답게 하게 되면 전국에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꽃 구경 가야겠네요, 단양에. 네, 꼭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루섬 생태 탐방교를 이제 지금 그 공사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그 내년 후년에 완공되는데 사진이 거기 있죠. 이게 이름이 현수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루섬 출렁다리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생태 탐방거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90억 원 정도 투자되고요. 길이가 한 590m 정도 됩니다. 넓이는 1.8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한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단양역에 와서 거기 오셔서 시루섬 행사하면서 이쪽을 보시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출발지로 하겠다 이렇게 명명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위가 그 잔도도 있고 만차나 스카이워크도 있고 또 새로이 또 비터널도 있고. 이 사진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교수님? 자, 지금 여기 이제 밑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밤에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야간 미디어 파사드라는 이름으로 조명이 연출되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아랫부분. 이런 부분이 조명이 글씨도 되고 무늬도 되고 그 막 움직이는 그런 조명을 연출해가지고 특히 야간에 물결에 아롱지는 것까지 해서 아주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사진으로 또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190억 원 정도가 투자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에코 순환 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건 어떤 정책들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 사업도 1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종전에 우리가 도담삼봉 있는 데부터 지금 상진대교로 나오는 그
중앙선, 철도, 네. 터널이 있습니다. 네. 이 터널이 상당히 긴 터널인데 네. 이 터널, 이 폐조도를 활용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단양구 소재지 한 바퀴를 삥 도는 예, 상진으로 해서 선착장으로 해서 네. 예, 단양 구경시장 해서 별곡 생태공원 쪽으로 쭉 올라가서 신단양 소재지를 한 바퀴 삥 도는 네, 예, 여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 자전거 도로도 이제 노란색 길로 이렇게 네. 다 갈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이거 자동차가 가는 길이 아니고요. 네. 터널 지나고 네. 시내 도로 그 하상에 새로운 자전거 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MZ 세대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라든가 많이 타시잖아요. 자전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네. 그 승용차가 아닌 이런 기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단양의 리을자 그 강변을 한 바퀴 도는 도심지를 순환하면서 구경시장도 들르고 네. 우리 지역경제화에도 보탬이 되는 그러면서도 또 주차에는 문제를 좀 덜 익히는 그렇네요. 예, 그러한 그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과 관련한 이런 관광 정책들도 또 세우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단양에는 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 두산 지구와 양방산 지구의 패러글라이딩이 아주 유명합니다. 가봤습니다, 저는. 예, 네.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전국 수요의 한 7, 8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 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다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네. 또 나아가서 우리 이 지역을 우리 지역 스포츠 특화 도시로다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의 이 착륙장도 만들고 네. 또 국내 대회라든가 국제 대회도 유치하고 또 안전교육센터도 건립하고 또 연관 사업도 유치하는 등 내년도에 이 사업 모든 것이 정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데 그 역대급 공모 사업이 될 겁니다. 한 700억 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모 사업에 꼭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용역도 하고 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별도 팀을 만들어서 알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네. 꼭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패러글라이딩으로 유명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겁이 좀 나서 도전을 못 해봤지만 네. 저희 남편이 타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상도 다 이렇게 또 찍어주시고 이게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인생에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네. 추억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도 뭐 수상 스포츠들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네. 체험거리들을 많이 늘리실 거다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항공을 얘기했고 네. 이제 마지막 수상인데 우리 단양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외부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내가 강변과 바로 붙어 있더라. 네. 그러면서 작년 가을에 썸머 페스티벌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수상 스포츠 대회도 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경험을 되살려서 네, 금년에는 지금 이제 이게 카누인가요? 이게 예, 화면으로도 카누입니다. 나오고 있는데 와. 뭐 카누도 있고 좀 네. 있으면 나올지 모르지만 제트스키, 뭐 제트보드 지금 나오는 게 플라이보드입니다. 네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기도 와. 한 5명 정도가 하는데 금년에 네. 한 9명 정도가 종합 예술처럼 멋있게 해볼 계획입니다. 야. 그래서 카누, 카약도 있고 지금 네. 저 플라이보드 이런 거는 새로운 볼거리 또 그쵸. 체험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국 대회도 한번 유치하고 관련 자격증 양성 과정도 일자리 네. 창출 차원에서 지금 금년에 개설하고 했습니다. 네. 또 관련 협회도 유치한다든가 또 안전 교육장도 유치하고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금년에는 육해공이 어려워지는 사계절 관광 1번지로 네. 새로이 거듭날 계획입니다. 지금 뭐 탄탄하게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다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환경 문제에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야만 하고요. 근데 이 환경 문제들 단양군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할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단양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고
또 물 좋고 공기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한쪽에 보면은 또 환경 쪽에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영천리 지정 폐기물 네. 매립장 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네. 저는 그 우리 아름다운 그 단양을 잘 보존하고 갖고 나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친환경 정책을 아주 강하게 유지해 나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은 우리 단양의 가장 최후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이걸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사업이 앞으로 블루오션 사업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CCUS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네.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올인하고 또 우리 자원순환세 신설에 대해서 법제화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CCUS 클러스터 구축 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생소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고 또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CCUS는 우리말로 하면 이산화탄소를 그 포집하고 활용하는 그런 이 저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C는 이제 카본, 네. 탄소죠. 네. 그 다음 C는 캡처. 그다음에 장난하는 뜻이고, 네. 네, U는 활용이란 뜻입니다. 네. 유틸리제이션. 네. 그리고 C는 스토리지. 스토리지, 네. 예. 예, 그런 것인데 이것이 어쨌든 세계적인 지금 탄소 중립 시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물밀듯이 오고 요거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인 경우에 수출을 먹고 사는데 네. 자동차도 반도체도 수출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노선이 코앞에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CCS 추진단을 몇 해 전부터 만들어서 이달 중으로 3월 달에 정부 예산 한 3조 원 정도 엄청난 규모지요. 네. 이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전국에 4군데의 그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CO2를 포집하고 네. 기술 개발하고 하는 단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고 인증센터를 설치하는 그곳인데 서해안권, 또 남해안권, 또 동남권, 그다음에 내륙에는 중부권 요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양은 해안이 아니니까 이제 중부권 내륙에 설치하는 여기에 타켓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가장 그 유리한 잘 접근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에서 좋은 그 여건이라는 그 인식에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찍부터 선점을 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 되면은 우리 단양의 미래가 엄청나게 네. 밝아지고 이곳이 되게 되면은 한 6천 개의 일자리, 23개의 큰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비는 한 6천억 원 정도인데 이것이 이제 불과 몇 해가 지나면 가시화될 계획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미래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단양군뿐만이 아니라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구 감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양군에서는 이제 지난해 공무원들부터 이제 주소지 옮기기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3만 회복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다. 대응 방안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인구 소멸 시군이 전국에 89개 시군이 있고 네. 우리 단양뿐만이 아니라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이 과거 1968년도에 9만 4천 명까지 올라갔었는데
계속 줄어서 지금 현재 2만 8천 명이 약간 미달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우리가 작년에 단양군 전체에 60명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네. 그리고 사망한 분은 한 480명 정도 되고요. 네, 네. 또 인구가 귀농귀촌한 전입한 분들보다는 네. 전출하신 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작년 한 해에 한 564명 정도가 인구가 감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에 한 8,900명 선에서 매년 감소되다가 금년도에 560여 명까지 좀 줄었다는 것은 그나마 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인구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한두 가지 시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군정의 모든 부분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 뭐 종합예술적인 그 측면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가을에 군수특별지시 제1호로 우선 우리 군청의 공직자들이 주소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내에서 거주토록 하자, 실거주를 하자. 네, 네.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그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네. 2단계로 이제 그 유관 기관 단체, 우리 공무원부터 기관 단체 협조를 구해 나갈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민간 업체, 시멘트사까지 간절하게 협조를 구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자, 이제 뭐 사실은 뭐 이제 한두 가지 문제가 뭐 해결돼서 인구가 느는 구조는 아니고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뭐 끊임없는 노력과 또 여러 가지 또 거스를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회복 계획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지금 또 다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 경제 회복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구 문제처럼 네. 뭐 한두 가지 문제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고 네. 또 그 외에 또 많은 사업들도 더 추가 보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추진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말로다가 접근되기 어려운 별도 독립적인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열심히 하다 보면 특히 관광, 농업, 환경, 복지, 뭐 문화예술까지 총망라돼서 열심히 해나가지만 될 일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그 주차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제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었는데요. 단양읍이 이제 주차난이 아주 이제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계획도 갖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단양읍의 주차난 문제는 뭐 갈수록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정의 발등에 떨어진 불, 큰 덩어리로 볼 때는 가장 무겁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제1과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바로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또 그 위치, 주차 타워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느 곳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 장단점이 있고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또 연구 용역이라든가 또 주민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거치지 않아도 될 몇 군데 사업은 이미 시작을 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우선 며칠 전에 그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60억 원짜리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단양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근데 말은 보행 환경인데 내용적인 것은 이제 주차장 건설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네, 네. 60억 원을 들여서 우리 단양읍 내에 선착장 있는 곳에서 또 풍차 있는 데까지 한 72m 정도 구간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강변 도로 옆에 경사면을 활용해서 지주형 주차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지금 저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네, 네. 지금 풍차 있는 곳까지 풍차에서? 가기 위해서 선착장 있는 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풍차까지 가기 위해서 네. 지주형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고요. 이어서 내년에 2단계로 풍차 있는 곳에서 또
또 수변 무대까지 140m를 또 하고 네. 지주형 주차장이죠. 네. 또 3단계로 그다음에는 거기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 이곳은 뭐 장소적인 거 가지고 갈등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또 한 곳은 그 이편한 세상이라고 이번에 새로이 아파트가 조성되는데 네. 그곳이 많은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군청까지 오는 거리가 한 200m 정도 되죠. 그래서 그 대성산을 사면을 활용해서 그런 주차장을 한 150면 정도 30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통해서 우선 급히 해야 될 부분들이 단양에서 나루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주차타워, 또 구경시장 주변에 또 주차타워, 또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데 거기를 활용한 또 주차장 사업, 네. 또 도전이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사업, 요 몇 가지 사업은 금년에 새로이 시작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은 장소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주차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농업 정책 이야기인데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들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지금 농업 부분이 많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인력 문제라든가 또 마케팅 구조도 그렇고, 또 농가 규모가 소형화되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특히 농업 인구가 우리 단양에는 23% 인구인데 약 한 4분의 1 가까이 되죠. 그래서 우선 그 우리 군비는 좀 열악하지만 최대한 좀 집중 지원을 하고, 특히 정부의 큰 그 사업을 끌어대야 되기 때문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70억 원 정도 예산인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또 농촌 협약이라고 이 사업이 한 7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지난주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완전하게 해서 또 자문위원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식품부에 올려서 공모 사업에 꼭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큰 틀로 단양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금년에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 또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단양 국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단양 국민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그 희망도 있지만은 또 물가도 높아지고 인력난도 심화되는 어려움도 있는 희망과 어려움이 교차되는 시기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역사와 후대에 제 이름을 잘 남기겠다는 그 한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계획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계신다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멋진 한 해를 금년도 이루겠다는 저희 다짐과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단양 만들기에 힘써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피플비드 CJB 오늘은 김문근 단양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더 활기찬 지역 경제를 위해 또 국민 중심의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